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재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면교육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만 1살 미만의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예비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육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막 실전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걸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육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계획해서 신중하게 차근차근 해나가실 수도 있고 노년의 고령층이시라면은 이 손주, 손녀분들 보실 때 이런 수면교육법도 있더라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영상입니다. 저희 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기는 200일 때부터 수면교육을 시작했고요. 수면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빠가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석 연휴가 딱 200일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추석 연휴면은 밤잠을 아무리 설쳐도 다음날 보충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추석 연휴 때 독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200일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돌 지나서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하는 거지만 100일 때의 아기보다는 200일 때 접어들면서 훨씬 더 아기가 몸도 커지고 활동량도 많아지고 하면서 200일 때는 스스로 몸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200일 이후로 수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기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아기를 돌봐주시는 산후도우미분들이 출산 직후에 오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정말 경험이 많으신 산후도우미님이 오셨는데 아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다 좋은데 하나 있다. 잠투정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거였어요. 저희 아기는 평소에 순하고 잘 노는데 잠만 오면은 너무 무서워하고 잠이 오는 그 기분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뒤집어지게 울고 그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깊은 수면은 못 들고 한두 시간 안에 깨고 이러기를 반복했었거든요. 밤중 수유를 2번 정도 줬었고요. 200일 정도 계속 되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아기는 처음부터 잠이 스르르 든다거나 그런 아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잠투정이 정말 심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면 교육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러웠던 그렇지만 수면 교육을 시작하기로 한 이상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실시하기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수면 교육 책은 이거예요. 스르륵 수면 교육이라는 책을 읽고서 아기가 어떻게 해야지 잘 수 있는지, 또 몇 시에 재우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낮잠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런 스케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이 책의 단점은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다?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쓴 책이다 보니까 더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수면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는 잘 나와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을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수면교육 정보를 얻은 루트는 2가지고요. 첫 번째는 스르륵 수면교육이라는 책이었고, 두 번째는 이 블로그 정보 글을 통해서 수면교육의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스르륵 수면교육이라는 책에서는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가 8시 이전에는 자야 된다. 8시 이후에 재우는 거는 정말 최악의 수면 습관이다 라는 거였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무조건 아기를 재워야 된다.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아기의 발달에도 정말 중요하다 라는 그런 강조 문구가 들어있는 걸 보고서 좀 충격을 받고 아기를 좀 더 일찍 재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퇴근 후에 아기를 놀아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8시 이후에 잠을 안 재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8시에 재우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수면의식이었어요. 어른들이라면 말로 하면 되잖아요. 너는 잠잘 시간이야 하는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하지만 아기들은 자기 전에 꼭 하는 어떤 행위가 있네? 내가 자야 될 시간이네? 오감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수면의식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감기고 손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했고요. 그리고
캐논 음악을 들려줬어요. 캐논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장가처럼 이 자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준 거죠. 아기는 어느 순간 활발하게 움직이던 움직임을 멈추고 눈을 비빈다던가 하품을 한다던가 메시지를 알아듣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블로그 글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글은 셋을 키운 아빠가 쓰신 수면교육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으신 책인데요. 확실히 아이 셋을 기르셨다 보니까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잠투정하는 아기는 어떻게 수면 의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링크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잠투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부터 잠투정의 악순환, 잠투정에도 악순환이 있습니다. 잠투정이 심한 아기는 밤중 수유를 하다 보니까 낮에 이유식도 잘 먹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밤에 깨서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결국에는 낮에 재밌게 놀고 이유식도 든든하게 먹고 그래야 밤에도 잘 잔다.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수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방에 두고 나와 하면서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면 교육의 효과를 보고 난 지금은 제가 먼저 실행을 합니다.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제가 먼저 아기를 재우고 수면 교육을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중도에 포기할 것 같다, 나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5분 이상 혹은 3분 이상 전혀 듣고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했다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게 수면 교육이고, 부모의 일관된 교육법이 아이의 두뇌 성장과 발달에도 가장 좋은 거고요. 들쑥날쑥 부모의 기분 따라서 이날은 이랬다가 저날은 저랬다가 이런저런 어떤 혼동법을 주는 것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가 위급 상황이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 당장 그만두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 캠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기를 혼자 두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가 스스로 잠들 때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저희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눈을 못 뜨면서 잠투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침대로 지킹해야 되는 겁니다. 침대로 가자. 알았지? 침대로 가자. 쪽이를 물려주고요. 위험한 건 피고. 처음에 올 겁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오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줘야 됩니다. 잘 자. 나가 잘 자.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한동안 추위를 지켜봅니다. 절대로 직접 방 안에서 지켜보면 안 되고요. 엄마가 없다는 걸 인지시키고 이렇게 3분 동안 지켜봅니다. 일단 우는 것 같네요. 3분 동안 내내 울면은 들어가서 다독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러다 잠들 겁니다. 지금 매우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아기를 믿어보고, 네, 아기를 믿어보고
일단 기다려봅니다.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순간까지요. 과연 잠들 것인가?